남편의 손이 내 손을 꽉 잡습니다. 여보, 날 위해 콩팥을 준다니. 정말로 내가 더 잘할게. 2023년 서울 성모병원 21층 VIP 병실.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는 순간 문득 밭에서 흙 묻힌 발로 뛰어다니던 19살이 떠올랐습니다. 경북 상주의 1977년 3월. 품팔이 가신 엄마 대신 밭에 물 주러 가던 새벽 5시. 아직 별이 보이는 어둠 속을 걸어갑니다. 방금 전까지 예비고사 영어 단어를 외우다 잠들었다 깬 참이었죠. 너가 수영이랑 자매구나? 이 새벽에 이웃마을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네, 맞아요. 고3이지? 서울대학 갈 건가? 아직. 말끝을 흐렸어요. 등록금은커녕 응시료도 없었으니까요. 밭일을 마치고 돌아온 6시 반.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참았어요. 양은 대야에서 찬물에 얼굴을 씻고 계란찜을 만들었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품팔이 가신 사이. 동생들이 학교 가기 전에 밥상을 차려줘야 했어요. 언니, 오늘 학교 아침 자습? 응, 7시까지 가야 해. 어느 날 첫 예비고사 시험을 마치고 집에 왔을 때는 아버지가 대문 앞에 서 계셨어요. 딸아, 어땠니? 잘 본 것 같아요. 눈시울이 붉어진 아버지. 고생했다. 내일은 편히 쉬어. 그날 밤 어머니가 국수를 끓여주셨어요. 달걀 하나 올린 고명. 우리 똑똑한 딸, 대학 꼭 갈 거다. 그 따뜻한 면발이 지금도 혀끝에 남아있어요. 본고사 날에는 찐 고구마를 도시락으로 쌌어요. 엄마가 깎아주신 사과 몇 조각도 있었죠. 우리 큰딸 힘내. 고사장으로 가는 길, 단화 안에 자갈이 들어갔어요. 벗어서 털어낼 여유가 없었죠. 그렇게 발바닥에 쓰라림을 참으며 긴장하며 시험을 봤어요. 1978년 1월. 이대 약대 합격 통지서가 왔을 때 온 마을이 축제 분위기였어요. 박서방 딸 서울 약대 붙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죠. 등록금 40만 원, 한 학기 생활비 30만 원, 도합 70만 원이라는 돈은 우리 집 농사 수익보다 큰 금액이었어요. 아버지가 논 반평 팔려고 나가려 하자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죠. 내가 친정에 가서 빌려올게. 딸 공부는 꼭 시켜야 해. 그때 마을에 소문이 났나 봐요. 이발소를 한다는 김 사장이 중매쟁이로 왔어요. 박서방, 좋은 이야기가 있어요. 서울 부잣집에서 약사 며느리를 찾는데 처음에는 아버지가 호통치셨어요. 내 딸 팔아먹자는 소리냐? 하지만 조건을 듣고 나서는 잠을 이루지 못하셨대요. 대학 4년 전액 지원에 졸업 후 바로 결혼. 여자아이는 어차피 시집 가는 건데. 서울로 올라가는 아침. 아버지가 대구역까지 데려다 주셨는데 배웅하는 기차역에서 아버지의 차진 눈물을 봤어요. 제 인생 처음 보는 광경이었죠. 서울역 광장. 검은 승용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드라마에서만 보던 자가용이었죠. 예비 시어머니가 개인 기사님의 차를 보내줬어요. 가죽 시트의 부드러움, 에어컨 바람, 창밖으로 스쳐가는 거대한 빌딩들. 내가 정말 서울에 왔구나. 차에 멀미가 나려 했지만 참았어요. 예쁘게 보여야 해.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다시 묶었죠. 압구정의 고급 식당. 이 한 끼는 얼마나 비쌀까 생각에 위축됐어요. 시어머니 될 분은 화장이 짙으셨고 다이아 반지가 반짝였어요. 어머, 순수하게 생겼네. 농사일도 많이 했겠다. 제 거친 손을 보며 말씀하셨죠. 남편이 될 24살 종진 씨는 넥타이를 깔끔하게 맸어요.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라 했죠. 약사가 꿈이세요? 네,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좋아. 확실한 직업이네. 계약 같은 제안이었어요. 학비와 생활비는 전액 지원할게.
방학엔 우리 집에서 지내고 졸업하면 바로 결혼하는 거야. 이화 여대면 서울 상위권 안에 드는 대학이니 손해볼 일은 없네. 집에 와서 아버지에게 말씀드렸어요. 저 보내주세요. 공부하고 시집 갈게요. 딸아. 아버지가 고개를 돌리셨어요. 창밖을 내다보시며 부잣집이면 내가 고생 안 할 수도 있지. 한숨 같은 말씀이셨어요. 기숙사 대신 시댁에서 묵게 됐어요. 종진 오빠, 아니 예비 신랑하고 주말마다 데이트를 했어요. 남산 도서관, 팔각정, 뚝섬 유원지 책에서만 보던 곳들이었죠. 4년 후면 우리가 부부가 되는 거잖아. 따뜻했어요. 그 마음이 진심이라고 믿었죠. 1982년 졸업. 약사 자격증을 땄어요. 시댁에서도 친정에서도 잔치가 열렸죠. 시어머니는 우리 며느리 약사 됐어. 자랑했어요. 시댁에서 차려준 종로구 약국 개업식. 화환 25개. 강남제일약국이라는 간판. 첫 월급 15만 원. 10만 원은 고향으로, 5만 원은 통장에 넣었어요. 언니 정말 고마워. 덕분에 나도 공부할 수 있게 됐어. 여동생 영희의 편지. 눈물이 났어요. 조선호텔 결혼식. 친정 어머니가 분홍 한복을 입으셨어요. 아버지는 양복점에서 빌린 양복. 시가 식구들은 모두 외제차를 탔고 친정 식구들은 전세버스였죠. 신혼집은 신축 중인 압구정 현대아파트 입주권을 받았고 그 전까진 잠원동 30평 임시 거처에서 시작했어요. 새로 들여놓은 삼성 냉장고가 우리 집 냉장고보다 2배는 컸죠. 부엌 싱크대,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여보, 전자레인지 쓸 줄 알아? 아니, 배워야 해. 천천히 배우면 돼. 다정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죠. 우리 집 살림은 현대적이어야 해. 시골 방식은 안 돼. 1983년 아들 정훈이 태어났어요. 약국 뒤편에 작은 방을 만들었죠. 임신부터 애 키우기까지 약사인 엄마가 제일 안전하지. 남편이 말했어요. 젖을 먹이며 처방전을 봤어요. 약 이름을 외우며 자장가를 들려줬죠. 동생들 학비도 계속됐어요. 영철이는 중학생이 되었고 수학 과외가 필요했어요. 매달 10만 원씩. 누나 미안해. 내가 공부해서 누나처럼 약사 될게. 아니야, 너는 더 좋은 거 해. 의사든 변호사든. 모나미 볼펜으로 계속 가계부에 적었어요. 영철이 과외비, 영희 학원비. 빠지는 달이 없었죠. 시어머니 척추 수술 이후 간병이 시작됐어요. 병원은 싫어. 집에서 해. 약국과 집을 오가며 약 넣어드리고 기저귀 갈아드리고 새벽 3시에 물 하시면 뛰어갔어요. 우리 집이 너한테 기대는 거야. 자랑스러운 말씀이었죠. 며느리 덕분에 참 편안하게 지내는구나. 이 한마디에 고생이 고생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1998년 IMF. 하루 매출 5만 원도 안 됐어요. 남편 친구분들 회사는 줄줄이 넘어갔죠. 그래도 약국 문을 닫은 적이 없고 시어머니 간병도 계속되었어요. 그렇게 41년이 흘렸어요. 이제 밭에서 만지던 호미가 링거병이 되었고 낡은 검정 단화는 프라다 구두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고맙다 사랑해 한 번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말씀. 우리 며느리 없었으면 이 집안이 어쩔 뻔했니? 그 말이 위안이었죠. 지금 2023년 서울 성모병원 VIP 병실. 남편이 내 손을 잡습니다. 나는 당신을 정말 41년 만에 듣는 진심. 수술하고 깨어나면 진짜 새 사람이 돼 있을 거야. 나도 그러길 바랐어요. 진짜로요. 수술이 끝났나 봐요. 비몽사몽 누워 있는데 VIP 병실 옆 휴게 공간.
의사가 누군가에게 하는 말이 들렸어요. 환자분들 두 분 다 1시간 반 정도면 마취가 풀릴 겁니다. 그때 설명드리죠. 남편이 있는 회복실 문을 살짝 열어두었죠. 혹시 깨어나면 바로 들어가려고요. 문틈으로 남편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취가 풀리는 중인가 봐요. 저도 어지럽긴 했지만 참았어요. 남편이 먼저 깨어나야 위안될 거야. 그런데, 휴, 진짜 됐다. 됐어. 콩팥까지 빼냈으니 이제 진짜 끝이야. 귀를 기울였어요. 남편 혼자 중얼거리는 건가 생각했어요. 은영이한테 전화해야지. 잠깐. 아직 정신이 좀. 심장이 쿵 뛰었어요. 은영이? 직원들 중에 그런 이름이 있었나? 아니면 약국 단골 손님? 아무래도 이상했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직 어지러워. 잠깐. 연결됐네? 남편이 어딘가에 전화를 거는 소리. 마취 상태에서도 일어나자마자 전화를. 전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켰습니다. 뭔가 이상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여보세요? 은영아? 나야. 아직 좀 어지럽긴 한데. 은영이가 누구지? 귀를 기울여 들었어요. 잘 됐어. 야, 진짜 기가 막히네. 마취가 덜 풀려서 그런지 아픈 것도 모르겠어. 마지막으로 콩팥까지 뜯어냈으니 이제 진짜 끝이야. 엄마가 돌아가신 지도 벌써 10년이나 지났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10년 전이죠. 그건 맞아요. 그럼 왜 끝이야? 무슨 말이지? 저 여자 참 오래 썼지. 대학 때부터 결혼한 이후로도 41년을. 이제는 오래된 꼭두각시 인형이랑 이제 작별이지. 숨이 막혔어요. 누구를 말하는 거지? 나를 말하는 건가? 아하, 걱정하지 마. 입원 전에 박 변호사 만났잖아. 재산 분할 계산 다 끝났어. 30억이면 충분하다고. 내 재산이 300억도 넘는데 콩팥 하나에 30억이면 비싸게 사준 거지. 300억? 우리 집 재산이 그렇게 많았나? 30억을? 위자료를? 아직도 마취해서 덜 깬 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지난주에 다 계산해뒀잖아. 엄마 간병 31년에 매주 병원비 약값. 뭐 합쳐봤자 20억도 안 돼. 고작 그거 가지고 41년 써먹은 건데. 게다가 약국 운영하면서 우리 가문 돈으로 얼마나 먹고 살았어. 눈물이 나려 했지만 참았어요. 이 녹음이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걱정 마. 그 여자 아무것도 몰라. 아직도 1978년 결혼 이야기하면서 감동받는 걸 보면 처음에 내가 19살짜리 시골 애를 어떻게 구슬렸는지 알아? 부모까지 감동시켰잖아. 메스꺼움이 밀려왔어요. 그런 의미였어? 그때 따뜻했던 말들이? 사실 뭐 맨날 간병하랴 약국하랴 하루 종일 일만 하니까 밤에는 야근한다고 핑계대고 너 만났잖아. 진짜 그때부터 행복했어. 2018년 처음 만났을 때가 기억나? 완전 다른 세상이었지. 숨이 막혔어요. 2018년부터 5년 동안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괜히 하지 마. 나도 참 힘들었어. 40대 넘어서부터 진짜 짜증났거든. 아직도 1970년대 얘기를 왜 자꾸 하는지. 요새는 어디서 촌스러운 액세서리를 사왔다고 자랑하는데 1970년대 얘기를 자주 했나요? 촌스러운 액세서리. 남편이 사준 반지를 아직도 끼고 있는 나를 두고 하는 말인가요? 왜 이해를 못해? 나는 부잣집 애들이랑 자랐는데 70억짜리 펜트하우스 사는 능력되는 남자한테 남대문 시장에서 10,000원짜리 머리핀 자랑이야? 41년 전 결혼식 때 남편이 사준 실반지가 생각났어요.
이게 그렇게 창피한 걸까요? 주말에 맛있는 데 가자고 하면 꼭 약국에서 챙긴 삶은 계란 도시락을 싸온다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싸느라 고생했다고 자랑하는데 은영이처럼 좋은 곳 예약해 놓는 것도 몰라. 눈물이 쏟아졌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계란을 삶고 김밥을 만들었어요. 남편이 맛있다고 했는데 그건 입에 발린 칭찬이었나요? 그런 게 중요하지. 품격이란 게 있잖아. 64세랑 41세가 비교가 돼? 하, 내가 언제 그런 할머니를 선택해? 64세, 41세, 나와 은영을 비교하는 거였어요. 목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렸어요. 마취가 점점 풀리나 봐요. 걱정하지 마. 모든 준비 끝났어. 강남에 사는 친척들에게도 이야기했고, 변호사도 준비 다 해놨고, 이혼은 빠르게 진행될 거야. 위자료 30억만 주고 깨끗하게 끝낼게. 잘 됐어. 콩팥도 받고 짐덩이도 덜고. 일석이조지. 은영이는 걱정하지 마. 보험금에 재산 증여, 우리 명의로 바꿔놓은 아파트 2채. 다 준비했어. 10월에 하와이 가기로 한 것도 그대로야. 그 여자는 평생 비행기 한 번 못 탈걸. 눈물보다 분노가 먼저 밀려왔어요. 응. 그런데 걱정 마. 그 여자는 아무것도 몰라. 매일 간병일지 쓰면서 혼자 열심히 살았지. 처음 봤을 때 겁먹은 토끼 같았던 거 기억나네. 인생 처음 서울 온 시골 처녀. 토끼 같았나요? 저는 그냥 떨렸어요. 서울이 낯설고 무서웠어요. 남편이 다정하게 손을 잡아줘서 안심했는데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어. 10년 전부터 휴대폰 비밀번호도 알고 있는데 한 번도 확인 안 했어. 신용카드도 마찬가지. 41년 동안 난 완벽한 남편이었어. 그거면 됐지. 하, 완벽한 남편? 41년. 다 연기였다는 건가요? 남편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재빨리 제 침대로 돌아가 앉았어요.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닦았죠. 1시간이 지난 후 저는 비틀비틀 침대 옆으로 다가갔어요. 41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 앞에서 미소를 지을 수 없었죠. 괜찮아요? 수술 잘 된 것 같나요? 잘 된 것 같아. 근데 왜 이렇게 어지럽지? 마취가 아직 안 깨서 그래요. 조금 더 누워 계세요. 남편이 제 손을 찾았어요. 여보, 고마워. 진짜 당신이 아니었으면. 아니에요. 당신을 위해서니까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마취가 덜 깬 남편은 눈치채지 못했죠. 그때 의사가 급한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죄송한데요. 확인할 게 있어서요. 의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주치의 외에 마취과 의사도 들어왔죠. 죄송하지만 오늘 수술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네, 무슨. 마취 전 검사에서는 정상이었는데 마취 중 재검사에서 기증자분의 ALT 수치가 갑자기 400을 넘어섰어요. 간 기능 이상으로 판단되어 이식을 중단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럼 콩팥은 받지 못하셨습니다. 다행히 두 분 모두 마취만 받으셨고 실제 수술은 진행되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스트레스나 긴장으로 간 수치가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거죠. 안전상 수술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전 분명히 복통이 있었는데. 아니, 수술했다고 했잖아요. 두 분 모두 마취만 하시고 실제 절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설명했어요. 사실 이런 일은 드물지만 종종 일어납니다. 기증자의 마지막 검사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바로 중단하거든요. 그럼 언제 다시 할 수 있죠? 일단 기증자분의 간 기능 검사를 다시 해봐야 하고요.
저는 조용히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마침 남편이 의사들과 이야기하느라 신경 쓰지 못했죠. 녹음된 파일을 재생했어요. 응, 잘 됐어. 마지막으로 콩팥까지 뜯어냈으니 이제 진짜 끝이야. 갑자기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의사들도 간호사도 모두 휴대폰을 쳐다봤죠. 재산 분할 30억으로 끝내는 거야. 내 재산이 300억도 넘는데 콩팥 하나에 30억이면 비싼 거지. 남편이 뒤늦게 깨닫고 휴대폰을 뺏으려 했지만 저는 한 발 뒤로 물러났어요. 41년 동안 난 완벽한 남편이었어. 그거면 됐지. 주치의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환자분, 이건 남편이 제 손을 잡으려 했어요. 여보, 아까 말은 마취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정신 똑똑할 때 하신 말씀처럼 들렸는데요. 간호사가 말했죠. 간호사가 제게 와서 귓속말을 했어요. 어머님, 법률 상담 필요하시면 저희 병원 1층에 법률 상담실이 있어요. 24시간 운영해요. 남편이 다리를 땅에 내리며 일어나려 했어요. 안 돼. 수술이 안 됐다고? 내가 콩팥을? 환자분, 의사가 말렸어요. 아직 마취가 완전히 깨지 않으셨어요. 누우셔야 합니다. 여보, 이건 오해야. 은영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단지 회사 후배일 뿐이야. 갑자기 남편이 무릎을 꿇기 시작했어요. 환자복 차림으로 VIP 병실 바닥에. 제발, 제발 한 번 더. 콩팥 없으면 난 진짜 죽어. 여보, 우리 41년을 생각해봐. 의사들이 놀라 남편을 일으키려 했지만 남편은 제 발치에 더 엎드렸어요. 41년. 41년 동안 내가 당신한테 잘못한 게 있냐고.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시어머니 간병도 도와주고. 저는 울분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41년 동안 감사합니다. 한번 해주셨나요? 그건 남편이 말문이 막혔어요. 주치의가 당황한 상황에서도 부드럽게 말했어요. 우선 환자분 건강 문제부터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콩팥 대기자 명단에 올리죠. 대기자 명단이요? 그게 얼마나 걸리는데요? 평균 3년입니다. 혈액형과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요. 3년이요? 제가 투석으로 3년을 주 3회 투석으로 충분히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남편이 다시 제게 매달렸어요. 여보, 3년이나. 나 진짜 죽어. 내가 아니면 내가 정말 마지막 희망이야. 그때 복도에서 들리는 말소리. 아들 정훈이가 며느리와 함께 들어왔어요. 아버지, 무슨 소리가 들려서. 왜 바닥에. 정훈아, 내가 왔구나. 아버지를. 아버지가 지금 큰일 났어. 무슨 일이시길래 환자가 바닥에 꿇어앉아 있어요? 아들이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침대 옆 제 휴대폰, 의사들의 난처한 표정, 그리고 무릎 꿇은 아버지. 저는 녹음 파일을 다시 재생했어요. 아들이 들어야 할 시간이었으니까. 그 여자는 아무것도 몰라. 19살짜리 시골 애를 어떻게 구슬렸는지 알아?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 이게 무슨. 병실 문이 다시 열리며 판사를 하는 남편의 사촌 동생이 들어왔어요. 수술 잘 끝나셨어요? 왜 바닥에 계세요? 형님, 무슨 일이에요? 아니다. 여긴 가족만. 정훈아, 삼촌 좀 내보내. 가족이요? 41년 동안 나를 가족으로 안 봤으면서요? 그 순간 남편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죠. 간호사가 정중히 말했어요. 환자분들, 이런 문제는 다른 공간에서 해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 상담실로 가시죠.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남편을 내려다봤어요. 3년이든 5년이든
이제는 혼자 해내셔야 할 거예요.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판사 사촌 동생과 함께 상담실로 향했어요. 병원 복도를 걸으며 들리는 남편의 흐느낌. 41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그의 진짜 울음소리였어요. 다음 날 아침 병원 로비 카페. 서울성 모병원 1층은 항상 분주했죠. 치료를 기다리는 환자들, 지친 보호자들. 저도 한때는 그런 사람들 중 하나였어요. 시어머니 척추 수술 때, 남편 건강검진 때, 항상 누군가를 위해서였죠. 여동생 영희가 먼저 와 있었어요. 영문과 교수가 된 영희. 어제 전화로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바로 오겠다고 했죠. 여동생이 따뜻한 커피를 내밀었어요. 영희야, 내가 이렇게 의젓하게 커서 언니가 키워줘서 그래. 아직도 기억나. 언니가 보내준 첫 등록금 봉투. 주위 환자들이 쳐다봤어요. 둘 다 눈물을 훔치고 있었거든요. 얼마 후 막내 남동생도 허겁지겁 들어왔죠. 변호사가 된 영철이. 군복무 3년 동안도 면회 갈 때마다 용돈 봉투를 챙겼었죠. 누나 미안. 아침부터 로펌에서 바빴어. 난 형사 전문인데 이혼은 잘 몰라. 괜찮아. 일 바쁜데. 누나 일인데 안 올 수가 있어요? 누가 나 대학까지 보내줬는데. 그때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다가왔어요. 영철이 법대 동기라고 했죠. 누님 김석훈입니다. 영철이가 사정 설명해서 경위는 대략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말인데 나오시게 해서. 아니에요. 이런 건 빨리 대응해야 해요. 테이블에 서류들을 쫙 펼치자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테이블에서도 힐끗힐끗 쳐다보더라고요. 일단 녹음 파일 들어볼까요? 증거 능력을 확인해야 하니까. 그렇게 다시 한번 그 15분을 들었어요. 영희는 중간에 손수건으로 입을 막았고 영철이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건 너무하잖아. 변호사가 차분히 설명했어요. 이건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되고요. 장기기증 사기, 재산분할 계획, 5년간의 불륜관계. 법정에서 매우 불리할 겁니다. 누님, 이게 전부세요? 다른 증거는? 저는 가계부들을 꺼냈어요. 1982년부터 시작된 아이들 학비 기록, 시어머니 간병비, 약국 운영장부. 와, 이게 진짜 41년이구나. 영철이가 장부를 가리켰어요. 여기 봐. 영철이 중학교 입학 축하금 10만 원. 난 그때 옷도 새로 샀었어. 누나가 보내준 돈으로. 영철이가 옛날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기록들은 법정에서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41년간의 헌신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니까요. 그리고 저는 낡은 다이어리 하나를 더 꺼냈어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적은 거예요. 영희가 페이지를 넘기더니 멈췄어요. 언니 여기. 누나 정말. 다이어리를 읽은 동생들은 나를 놀란 눈으로 쳐다봤죠. 이건 정서적 학대의 증거도 됩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위자료 산정의 중요한 요소죠. 그때 자동문이 열리며 사촌 시동생 부부가 들어왔어요. 어제 병실에 왔던 판사 사촌 시동생이었죠. 형수님, 오늘 아침 형한테 전화했는데 받지를 않던데요. 그러실 거예요. 어제 은영 씨에게도 버림받았다고 울더라고요. 형수님, 저희는 형수님 편이에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판사 시동생이 법률 조언을 해줬어요. 41년 결혼이면 법원에서도 각별히 봅니다. 특히 장기기증 미끼 사용은.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이혼하면 정말로 제가 절반을 받을 수 있나요?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3분의 2도 가능할 거예요.
특히 이 증거들이라면. 그때 자동문이 다시 열리며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두 사람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어제 아버지랑 이야기 좀 했는데 아들이 옆에 앉더니 말했어요. 아버지가 병실에서 계속 전화하셨어요. 전화번호부 보니까 김치 전문점, 견적업체, 꽃집 사장님. 다 여자 이름이더라고요. 며느리가 덧붙였어요. 아버님 검사 받으러 가셨을 때 협탁 정리하다 수첩을 봤는데 3년 전부터 매달 비상자금이라는 항목으로 돈이 나갔더라고요. 한 달에 500만 원씩. 500만 원? 그 명목이 다 거짓말이었어요. 전부 은영 씨한테 간 것 같아요. 변호사가 메모하며 물었어요. 그런 증거도 확보하셨나요? 네, 핸드폰으로 찍어왔어요. 정훈이가 또 말했어요. 그리고 죄송해요, 엄마. 제가 10년 전에 은영 씨를 본 적 있어요. 아버지 회사 송년회에서. 뭐라고? 그때 소개를 내 친구라고 하셨어요. 저는 당연히 회사 동료인 줄 알았죠. 지금 생각해보니 나이가 저랑 비슷했어요. 영철이가 소리쳤어요. 그럼 10년 전부터 시작된 거 아니야? 녹음에서는 2018년이라고 했는데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때 눈치챘어야 했는데 변호사가 정리했어요. 증거가 생각보다 많네요. 불륜 기간도 최소 10년이라 볼 수도 있고요. 이건 재산 분할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때 영철이 친구 김석훈 변호사가 다가왔어요. 상황을 듣고 로펌 부동산 전문팀에 문의한 결과가 지금 나왔습니다. 놀라운 내용이 들려왔어요.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남편 명의 재산은 아파트 3채, 상가 2개, 주식 투자 계좌. 실제 자산이 300억은 훨씬 넘는다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김석훈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최근 5년간 매매 내역을 보니 은영 씨 명의로 넘어간 부동산이 4건 있어요. 증여세도 안 낸 불법 증여죠. 온 가족이 침묵했어요. 충격적인 실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었죠. 판사 시동생이 단호히 말했어요. 형수님, 이건 분명 재산 유출입니다. 이혼 소송에 모두 포함시켜야 해요. 그때 아들이 제게 물었어요. 엄마가 원하시는 게 뭐예요? 정말 이혼하시려고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41년 전 처음 서울에 올 때 같은 풍경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마음이었어요. 정훈아, 엄마는 이제 진짜 자유롭고 싶어?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죠. 변호사가 말했어요. 어머님, 승소 가능성 100%입니다. 위자료는 최소 전체 재산의 절반, 아마 100억은 넘을 거예요. 영희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언니, 이제 진짜 언니를 위한 시간이야. 우리가 다 도와줄 거야. 영철이도 말했어요. 누나, 내가 법정에서 최선을 다할게. 누나가 나를 키워줬잖아. 마음이 든든했어요. 41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지켜주는 게 아니라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여러분, 정말 고마워요. 그럼 이제 진짜 끝을 마지막으로 보겠어요. 그 순간 모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결단이었죠. 일주일 후 병원 심장내과. 남편은 이제 입원 환자가 아닌 외래 통원 환자였죠. 심장내과 대기실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주변에 있는 다른 환자들은 70대 할아버지, 50대 아주머니들. 모두 비슷한 처지인데 가족들이 함께 있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혼자였죠. 이혼하려는 상황에서도 그의 건강이 걱정된 것일까? 아니면 자식 때문에 마지못해 온 것일까? 복잡한 마음으로 대기실에 남편과 멀리 떨어져 앉아 있었죠. 172번 환자분. 남편이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동행하라는 요청을 거절했죠. 혼자서 들으세요. 이제 혼자 해야 하는데. 진료실 문이 열리자 의사가 물었어요. 보호자분이 안 계시네요? 처가 곧 올 겁니다. 저는 답변하지 않았어요. 병원 복도의 의자에 앉아 가만히 있었죠. 그러다 여기까지 왔는데라는 생각에 보호자로 진료실에 들어갔어요. 습관이 무섭지요. 30분 후 진료가 끝났어요. 의사가 상세히 설명했어요. 김종진 씨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정상보다 2배 이상 높아요. 크레아티닌 수치가 2.7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게 심각한 건가요? 정상인은 1.2 미만이에요. 당장 투석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대기자 명단은?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현재 대기 순번 264번이세요. B형 환자는 상대적으로 많은데 공여자가 부족해서 평균 대기 기간이 3년 6개월 정도입니다. 3년 6개월이요? 그동안 주 몇 번 투석해야 해요?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시간씩이에요. 처음에는 혼자도 가능하시지만 나중에 컨디션이 떨어지면 필요할 수도 있어요. VIP 병실에서 본 간호사가 친절하게 물었어요. 어머님, 남편분 진료 중이시죠? 혹시 상담 받으실래요? 상담요? 투석 환자 가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식단 관리, 운동법, 정서 지원 방법 등. 매주 수요일 오후에 열려요. 감사하지만 저는 이제 가족이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진료를 마치고 진료실을 나왔어요. 남편의 얼굴이 흑빛이었죠. 여보. 아니, 미영 씨. 잠깐만 이야기 좀 하자. 법원을 통해서 하세요. 잠시 화장실 다녀오니 복도 한편에서 남편이 전화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여보세요? 은영 씨? 나 종진이야. 부산에 갔다더니. 아, 전화번호가 바뀌었나? 한참 통화를 시도하더니 음성 메시지를 남기다가 포기하더라고요. 그때 엘리베이터가 열리며 아들이 나왔어요. 점심시간에 잠깐 들른 모양이었죠. 엄마, 아버지? 왜 복도에서? 아버지, 투석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할 것 같아. 상황을 듣던 아들이 놀라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3년 반을 혼자서 투석한다는 게 말이 돼요? 체력이 안 될 텐데. 아버지, 앞으로 투석 도와드릴 분은 구하셨어요? 남편이 희망을 걸었어요. 정훈아, 내가 가끔 데리고 올 수 있지? 아들이잖아. 며느리도 있잖아. 네, 반대로 질문드리죠. 41년 동안 아버지는 엄마는 도와드렸나요? 40세인 아들도 자신의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었죠. 매일 4시간씩 일주일에 3번을 투자할 수는 없어요. 그 대화를 들으며 흘러내린 세월이 느껴졌어요. 41년 전 가난한 농촌 소녀였던 제가 서울까지 올라와 이 남자의 곁을 지켰죠. 저와 저희 집을 구원해주는 줄 알고 오직 사랑이라고 믿었던 이유 하나만으로 복도를 걸어나가며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어요. 남편은 벽에 기대서서 전화기를 보고 있었죠. 아마 은영 씨에게 또 전화를 걸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41년 남편의 간병이 끝났고 남편 혼자 투석이 시작되었어요. 그날 오후 약국 앞. 언니, 정말 요가 학원 다니려고? 영희가 제 팔을 붙잡으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사실 제가 한 번도 운동을 배워본 적이 없었거든요. 등 한 번 펴고 내 맘대로 해본 적이 언제였는지 몰라. 일주일에 3번은 꼭 갈 거야. 언니, 나도 등록할래. 진짜? 언니 혼자 가면 외로울까봐.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아직도 저를 걱정해주는 동생들. 약국 안에는 새로 뽑은 월급 약사가 있었어요. 33살 신혜진 씨.
이화여대 약대 졸업생이었죠. 선배님이 제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아니에요. 그동안 혼자 하느라 힘들었는데 이제 좀 쉴 수 있겠어요. 혹시 제가 모르는 단골들 특이사항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는 노트 한 권을 꺼냈어요. 7번 테이블 김모퉁이 아저씨는 항고혈압제 드실 때 물 많이 드셔야 해요. 11번 송아 주머니는 당뇨 천칭을 꼭 확인해 드리고. 와, 정말 디테일하게 다 챙기셨네요. 41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요. 그때 동네 아주머니 몇 분이 오셨어요. 사랑방처럼 약국에 들리는 단골들이었죠. 약사님, 들리는 소문이 사실인가요? 네, 이혼하신다던데. 콩팥까지 주려고 했는데 남편분이 불륜을. 아이고, 입 조심해라. 좋은 일로 말하자. 아니, 혼자 사는 게 무슨 좋은 일이래? 순간 답답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나 봐요. 64살에 무슨 새로운 시작? 영희가 단호히 말했어요. 지금이 딱 좋은 때예요. 건강하실 때 하고 싶은 일 다 하셔야죠. 맞아요. 신혜진 약사도 말했어요. 요즘 60대 분들 젊으세요. 여행도 다니시고. 여행?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나, 여행을? 영희가 여행 팸플릿을 쫙 펼쳤어요. 언제 준비했는지. 동남아 패키지 2주짜리 유럽 배낭여행 한 달, 아시아 도시 투어. 언니, 여권 있어요? 없어. 약국을 비울 수 없어서 평생 해외여행 한 번 못 가봤어. 그럼 오늘 당장 발급받자. 여권 사진 찍으러 가는 것도 처음이었어요. 사진사가 말했죠. 아니면 메이크업 서비스 어떠세요? 첫 여권이시면 기념으로. 아니에요. 이대로도. 언니 받아. 새 출발이잖아. 20분 후 거울을 봤을 때 낯선 제가 있었어요. 반이라고 공부하던 고3 수험생, 41년 전 물정 모르던 새 신부, 이리저리 약국 안에서 동동거리던 내가 아닌 64살의 새로운 여자가 보였어요. 예뻐요. 정말. 집에 돌아와 컴퓨터를 켰어요. 아들이 선물한 노트북이었죠. 유튜브를 검색했어요. 60대 요가 초보자 코스. 영상 속 할머니들이 매트 위에서 고양이 자세를 하고 있었어요. 한 분이 스님 같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60년을 구부리고 살았다면 이제 펴고 살아도 돼요. 눈물이 나려 했지만 참았어요. 대신 자세를 따라했어요. 사자 자세, 개 자세. 처음에는 웃기려고 했는데 한 10분 하니 어깨가 펴지더라고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알 수 없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난데. 투석 상담 받았는데. 도움이 필요해. 병원 간병인 서비스 이용하세요. 병원 말고. 진짜 가족이 필요해. 너도 힘든 거 알지만. 전화 끊을게요. 법원에서 봐요. 전화를 끊고 문득 일기장을 폈어요. 41년 동안 못 썼던 일기. 오늘은 뭔가 쓰고 싶었어요. 64살 박미영의 일기. 오늘 처음으로 나를 위한 돈을 썼다. 요가 학원 등록비 10만 원. 여행 계획 상담비 무료. 첫 화장 2만 원. 오늘의 감정은 설렘. 다음 날 오전 요가 학원.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이시죠? 젊은 요가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네. 64살은 너무 늙은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여기 수강생 중에 70대도 계세요. 실제로 옆자리에는 73살이라는 어머님이 계셨어요. 호호, 나는 69살에 시작했는데 벌써 4년 차야. 정말요? 남편 돌아가시고 우울증 왔었거든. 근데 요가하면서 좋아졌지. 그 어머님 몸이 정말 유연했어요. 허리를 앞으로 숙이는 자세가 20대처럼. 자, 시작해 볼까요? 먼저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처음 20분 만에 어깨가 아팠어요. 41년간 구부정하게 서 있던 자세가 한순간에 바뀔 리가 없죠. 선생님, 너무 아파요. 괜찮아요. 첫날은 다 그래요. 천천히 하세요. 다른 어머님들이 격려해줬어요. 나도 처음엔 5분도 못했어. 3개월 지나면 완전 다른 사람 돼. 집에 돌아와 샤워하는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조금 다르게 보였어요. 41년간 구부정했던 어깨가 살짝 펴진 것 같았어요. 저녁에 혼자 외식을 했어요. 41년 만에 제가 원하는 메뉴로 마라탕이었죠. 매운 걸 정말 좋아하는데 40년간 참았어요. 남편은 매운 거 못 먹는다는 이유로 말이죠. 미영이? 뒤돌아보니 옛 대학 동기였어요. 40년 만에 만난 이화 약대 동창. 수진아, 너 맞지? 맞아. 미영이 맞네. 여기 왜? 나 여기 살아. 강남에서 약국했어. 나도 강남에서 살아. 남편이랑 이혼한 지 10년 됐는데. 진짜? 나도 곧. 어머, 무슨 일 있었어? 그렇게 오랜 세월 보지 못했던 친구와 이야기하며 2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마라탕을 먹으며 웃고 또 웃었죠. 진짜 다시 딱 좋은 나이인 거야. 황혼 이혼이 아니라 제2의 전성기래. 나는 이혼하고 3년 만에 재혼했어. 재혼? 응. 그런데 지금 남편이 원래 남편보다 10배는 좋아. 나이는 2살 어리고 친구가 보여준 사진 속 남자는 선해 보였어요. 난 그냥 혼자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그것도 좋지. 일단 나 자신부터 찾아야지.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진짜 제 시간을 가진 첫날이었어요. 그때 문자가 왔어요. 남편이었죠. 여보, 내일 투석하러 혼자 가야 하는데.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대신 달력에 동그라미를 쳤어요. 요가 2일차 여행사 상담 친구와 저녁. 생전 처음으로 제 스케줄로 가득 찬 달력이었어요. 몇 개월 후 변호사 사무실. 서울 중구 명동의 고층 빌딩. 김석훈 변호사가 재산 전문 변호사들과 함께 회의실에 모였어요. 이혼 최종 확정됐습니다. 위자료는 150억으로 합의됐고요. 150억이요? 네. 상대방이 협의 이혼에 응하는 조건으로 150억을 제시했어요. 다른 변호사가 자료를 보여줬어요. 사실 재판으로 갔다면 더 받으실 수도 있었어요. 판례상 악의적 불륜의 경우. 아니에요. 이제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변호사들이 놀라는 표정이었죠. 보통 이혼 소송 의뢰인들은 1억이라도 더 받으려 하거든요. 그래도 검토해 보시죠. 분양권 2개, 오피스텔 3채, 주식 포트폴리오까지. 영철이가 옆에서 설명했어요. 누나, 이 주식 분석해 보니까 수익률이 좋아. 하이테크 주식들이라서 5년 후면 가치가 2배가 될 거래. 고맙지만 난 주식 이해 못해. 그냥 현금화해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싶어. 재산관리 전문가가 나섰어요. 어머님 연세를 고려하면 위험도가 낮은 국채나 회사채 위주로 매달 약 3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나올 거예요. 3천만 원이요? 한 달에? 네. 안전하게 운용하면 최소한 그 정도는. 41년간 한 달에 생활비를 쪼개 쓰던 제가 갑자기 월 3천만 원이라니. 법무법인에서 증여 상담도 받았어요. 자녀분께 증여하시거나 손주 교육비로 지원하시면 절세도 되고. 아니요. 제가 쓸 거예요. 그동안 못했던 걸 하려고요. 그날 서명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는데 복도에서 남편의 변호사와 마주쳤어요. 김 여사님? 네. 클라이언트가 마지막으로 뵙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필요 없어요. 그래도 41년 부부셨는데 악연은 아니잖습니까?
지금까지의 만남으로 충분해요. 그 순간 승강기 문이 열리며 남편이 나타났어요. 휠체어를 타고 있었죠. 3개월 만이었어요. 여보, 아니, 미영 씨. 남편의 얼굴은 많이 초췌해 있었어요. 머리는 허옇게 새었고 팔에는 붉게 솟아오른 투석루가 선명했어요. 할 말 없어요. 진짜 내가 정말 잘못했어.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법무법인 복도에서 벌어지는 장면을 신기하게 지켜보며 너 없이는 정말 힘들어. 혼자는 안 돼. 은영이는 부산 가서 결혼했대. 부유한 의사라던데. 눈물을 흘리는 남편을 보며 처음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연민일 뿐 사랑은 아니었죠. 죄송하지만 이제 출출해서 점심 먹으러 가야 해요. 그때 남편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미영 씨,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이제야 알았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승강기에 올라 1층으로 내려갔죠. 밖으로 나오니 봄바람이 불었어요. 옆에 있던 영철이가 물었어요. 누나, 괜찮아? 응. 오히려 후련해. 근처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들어갔어요. 메뉴판을 펼치니 생전 처음 보는 요리들. 파스타 모두 맛있어요. 어떤 걸로 하실래요? 트러플 크림 파스타요. 좋은 선택이세요. 41년간 먹어본 적 없는 트러플. 향이 진했어요. 맛있는 음식 한 입이 새로운 경험이었죠. 누나,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네. 응. 그런데 사실 한 가지 망설이는 게 있어. 뭔데? 추미애 교수가 여성 전문 방송국에서 콜라보하자고 했어. 40년의 침묵을 깬 여성들이라는 프로그램. 좋은데? 누나 이야기가 많은 여성들한테 용기를 줄 거야. 하지만 TV 카메라 앞에서 그때 옆 테이블에서 60대로 보이는 여성 두 분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나도 이혼할 걸 그랬어. 60살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너무 늦은 거래. 저는 결심했어요. 누군가에겐 제 이야기가 용기가 될 수도 있겠죠. 다음 주 방송국 녹화장. 김미영 씨 41년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다고요? 네. 64살에요.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제가 진짜 원하는 걸 처음으로 해보고 있어요. 요가도 배우고 여행도 계획하고 가장 놀라운 건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웃고 있다는 거예요.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하니 떨렸지만 동시에 후련했어요. 숨겨온 비밀이 아니라 극복한 경험이 되었으니까. 방송이 나간 후 문자가 폭주했어요. 방송 봤어. 용기 내줘서 고마워. 30년 전 이화여대 동기. 어머니 멋져요. 약국 단골 김아주머니. 할머니 짱. 손자 민호.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문자도 왔어요. 선배님 방송 보고 용기 내서 홀로서기 준비하고 있어요. 감사해요. 아마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나 봐요. 그날 밤 통장 잔액을 확인했어요. 150억의 일부가 이미 입금되어 있었죠. 하지만 정말 자유로워진 건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41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주인공이 된 인생이었죠. 1년 후 인천공항 출국장. 2024년 봄. 65살 생일을 맞아 떠나는 첫 해외여행. 엄마, 정말 3개월 동안 유럽 배낭여행 하세요? 아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65세 배낭족이라는 게 쉽지 않아 보였죠. 걱정 마. 시니어 배낭족 모임에서 만났어. 다 나처럼 제2의 인생 시작하는 언니들이야. 실제로 제 옆엔 비슷한 연배의 여성 4명이 서 있었어요. 각자 사연이 있었죠. 모두 60대 중반에 이혼하거나 배우자를 여의었거나 관광통역사 출신인 팀원 한 명이
일정을 조율해줬죠. 5명의 시니어 여행자들은 각자 여권을 꺼내며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약국은 제가 맡을게요. 정말 걱정하지 마세요. 며느리가 약국 열쇠와 경영 매뉴얼을 꼭 쥐어줬어요. 1년 동안 운영 방법을 배웠거든요. 출국 수속을 밟으면서 문득 41년 전 신혼여행 때가 생각났어요. 남편과 갔던 제주도 2박 3일이었죠. 여보, 돈 아끼려고 호텔은 가장 싼 걸로 잡았어. 그래도 좋아. 우리 신혼여행이잖아. 그때는 그게 감사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돈이 있으면서도 신혼여행비를 아꼈던 거네요. 로마에서는 쿠킹 클래스도 들었어요. 이탈리아식은 이렇게 다르구나 싶었어요. 당신은 요리에 센스가 있어요. 요리 선생님의 말에 기뻤어요. 41년간 한식만 해보던 제가 칭찬을 듣다니요. 런던 숙소에서 아들에게 영상통화를 했어요. 엄마, 너무 젊어 보이는데? 염색했어요? 아니야. 파리에서 트리트먼트 받았어. 와, 엄마가 미용실에? 응. 금발 하려다가 참았어. 금발이요? 엄마가? 화면 너머로 민호가 나타났어요. 할머니, 언제 와요? 다음 주. 보고 싶어? 네. 친구들이 할머니 사진 보고 할머니 모델이세요? 라고 묻더라고요. 여행 마지막 주, 영국 농장. 평생 해보고 싶었던 것. 승마를 배웠어요. 65세에 처음 말을 타보셨나요? 네. 늦었나요? 아니요. 멋진 나이예요. 말 위에서 바라본 코츠월드 평원. 바람이 시원했어요. 수십 년간 느끼지 못한 자유로움. 자, 조심히. 파이팅! 팀원들이 응원했어요. 말이 천천히 걷기 시작했고, 저는 살면서 가장 큰 모험을 하고 있었죠. 그날 밤 일기장에 썼어요. 2024년 6월 3일. 런던. 오늘 처음으로 말을 탔다. 65세의 첫 승마. 바람을 따라 달리고 싶었다. 41년의 해묵은 짐들을 버리고 이제야 깨달았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구나. 60대에 시작하는 것도 늦은 게 아니구나. 오늘부터 매일이 새로운 시작이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온 가족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아들이 물었어요. 엄마, 진짜 행복해 보여요. 응. 처음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 다음엔 어디 갈 거예요? 글쎄, 강원도 백패킹? 아니면 일본 온천? 엄마가 이렇게 모험적이실 줄 몰랐어요. 나도 몰랐어. 그동안 눌러만 두고 살았으니까. 그날 밤 65번째 생일을 맞아 일기를 썼어요. 그동안은 누군가의 아내였지만 이제부터는 나 자신의 주인공이다. 65세 김미영, 인생 1막 종영. 2막 시작.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 수십 년 전 처음 올 때와 같은 도시인데 이제는 전혀 다른 곳으로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